김성근의 출생지는 일본 교토시 우쿄구다. 다른 제일동포들처럼 집안이 가난했다. 도시락이라야 맨밥에 간장만 뿌린 것이 전부일 정도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구들 모두 일을 나가고 없었다. 간섭도 없었지만 돌봄도 없었다. 스포츠는 김성근에게 힘든 일상을 극복하는 자아실현의 수단이었다. 역전, 역전, 마라톤, 수영, 축구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학교 대표로 뛰었다. 야구를 주 종목으로 삼은 것은 야구가 가장 인기 스포츠였기 때문이다. 50년대 일본 TV 가 단골로 중계한 스포츠는 야구와 스모였다. 스모는 체형상 어려울 것 같아 대나무를 깎아 배트를 만들고 테니스공을 구해 동네 공터에서 경기를 했다. 재능은 없었다. 포지션은 우익수. 자리가 남으면 끼워주던, 당시 기준으로는 있으나 마나한, 공이 거의 가지 않아 없어도 상관없는 자리가 우익수였기 때문이다. 발도 느렸다. 고2 때 정식 경기에서 센터 앞 안타를 치고 1루에서 죽은 일도 있다. 공식 기록은 중견수 땅볼이다. 그 경기에서 2번 삼진을 당하고 마지막 타석에서 사구를 얻은 뒤 교체되었던 일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한다. 실망하지는 않았다. 고심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체질에 맞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라질 수 있는가를 연구했다. 육상부원에게 물으니 내리막길을 뛰어보라고 했다. 뛰다 보니 개선점이 보였다. 보폭을 줄이고 늘려가며 실험한 끝에 찾아낸 방법이다. 그렇다. 중학교 시절부터 김성근은 삶의 모든 시간을 야구와 연결한, 야구에 미쳐 야구의 모든 것을 독학으로 연구하는 소년이었다. 집 앞 강에 나가 잡지에 나온 프로 선수들의 연속 동작 사진을 흉내내며 돌멩이를 던지고, 집에서 학교까지 매일 6km를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지 않고 걸었다. 중심 잡기 훈련이었다. 어쩌다 버스를 타면 자리가 나도 앉지 않았다. 손잡이를 잡지 않고 흔들리는 와중에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로 노가다를 할 때는 지붕으로 흙을 던지며 팔의 각도를 연구했다. 김성근이 기억하는 최고의 아르바이트는 우유 배달이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를 돌았죠. 학비를 벌어야 했으니까 고생이라면 고생인데, 이렇게 버텨서 나중에 꼭 성공해야지 하는 욕망이 꿈틀거리던 시절이었어요. 배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재고 방법을 찾아 기록을 단축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하루에 우유 8에서 9병을 마셨다. 밥도국 대신 우유에 말아서 먹었더니 1년 사이에 갑자기 키가 자랐다. 야구를 하기에 적합한 몸이 만들어진 것이다. 북송선 탈 뻔. 인생의 전기는 우연히 찾아왔다. 1959년 제1동포 학생야구단에 선발된 것이다. 한국일보 장기영. 1916년에서 1977년 회장의 아이디어로 1956년부터 시작한 제1 학생야구단 고국 방문 행사는 국내외에서 여러모로 화제를 모았던 이벤트였다. 59년엔 제가 고3이었는데 투수들이 다 졸업을 하니까 58년 가을부터 학교에서 투수를 시켰어요. 제1동포팀의 투수가 부족하니까 인원수 맞추려고 절 뽑은 거죠. 아마 이때 뽑히지 않았다면 야구 선수로서는 바로 가라앉았겠다 싶어요. 김포에 내리니 민둥산의 붉은 흙이 눈에 들어왔다. 도시 어디에도 먼지가 많았다. 버스를 타고 영등포구청 근처를 지나는데 길가에 쓰러진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행인, 항인들이 걱정하는 기색도 없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충격이었다. 경기는 재미있었다. 만원 관중이 뿜어내는 열기도 신세계였다. 멋진 플레이를 하면 박수가 쏟아졌다. 고국, 위편안함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제가 통했을 정도니까 한국 야구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죠. 좋은 선수는 많았지만 개발이 덜 된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그래도 경동고 2학년이던 백인천은 발군이었습니다. 경남고 박영길도 기억에 남습니다. 경남고와의 경기를 구덕야구장에서 직관한 동아대 관계자가 6명이 제1동포 선수에게 입학을 제의했다. 1960년 부산항은 김성근 인생의 분기점이다. 김성근의 홀어머니는 1959년부터 시작한 이른바 제1교포 북송 사업에 지원했다.
모든 서류 절차를 마쳤고 만경봉호를 탈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도 김성근도 가족들 모두가 북송선에 오를 예정이었다. 일본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보니 여기서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더라. 한국이 살만한 곳이더라고 했죠. 북한에는 야구가 없어서 대한민국을 택한 겁니다. 북송 교포들의 비극적 삶을 생각한다면 야구와 김성근이 그의 가족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26살에 선수 생활 접어 동아대는 1960년 학번으로 입학, 가을까지 다녔다. 제1동포 6명이 한방에 기거했고 교수 얼굴을 딱 한 번만 봤다. 야구선수는 야구만 하는 것이 상식이던 시절이다. 우리말도 서툴렀고 일본에서 배운 북한 노래를 불렀다가 오해를 산 일도 있었다. 그해 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배경이다. 또1 후 제1대한야구협회 최태환의 도움으로 프로야구 난카이, 남해, 호크스 2군 입단 테스트를 봤지만 결과는 낙방. 프로 선수들과의 수준차를 절감했다. 훈련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부를 했다고 느낄 정도였다. 같은 제1동포인 1군의 사이드암 투수 김영덕, 금영덕, 이 많은 도움을 줬다.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할 때 삼성, 산미 등에서 제안이 있었지만 김영덕 감독의 오비를 선택한 배경이기도 하다. 은혜를 갚고 싶었기 때문이다. 고향인 교토의 상호 차량, 상호거량에 취업했습니다. 석 달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며 야구를 했는데 선수 출신은 저 빼고 둘, 전용 연습장이 없어서 근무 끝나고 차고에서 운동하던 팀이었죠. 일본 사회인 야구 2부 리그 격인 클럽팀이었지만 수준은 한국 실업 야구보다 높았다. 제1동포 선배 배수찬의 권유로 김성근은 다시 한국행을 결심한다. 1961년 교통부 야구단 입단이다. 1961년이라면 김성근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더 있다. 국가대표 투수로 뽑힌 것이다. 10월에 일본 사회인 야구 우승팀인 미쓰비시 중공업 야구팀이 방한했어요. 그 팀을 상대로 잘 던져서 대표팀에 선발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대표팀은 1962년 1월 1일부터 9일까지 타이완에서 열리는 제4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했다. 한국, 일본, 자유중국, 필리핀 등 4개국이 더블리그로 격돌하는 대회였다. 에이스는 태양을 던지는 남자 김양중, 금양중, 좌완. 김성근의 역할은 제2선발이었다.